안녕하세요. 보험의 문턱을 낮추다. 정진튜브의 김정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지정맥류입니다.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셨을 테니까 하지정맥류가 어떤 질병인지 뭐 그런 거는 설명을 생략할게요.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에요. 하지정맥류 환자도 원래도 많은데다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병하고 있어서 한 번쯤은 다뤄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주 쉽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하지정맥류 수술이나 시술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치료 방법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용이 싼 방법은 엄청 고생한다고 막 얘기 들은 것 같고, 막 스타킹도 신어야 되고 절개 부분도 흉터가 남고 뭐 입원도 꽤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비용이 비싸다고 그러고, 막 용어도 되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전적으로 거기에 대한 선택은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야겠지만,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막 무슨 수술 막 얘기하는데 진입장벽이 높아서 수술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오늘 그거를 되게 수준 낮게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수준 낮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도 내가 무슨 수술 받았는지 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오늘 그런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얘기하려면 분량이 좀 있을 것 같아서 2부작으로 나눴어요. 그 수술을 했을 때 보험 청구나 이런 보험에 관련된 부분들은 2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3가지로 나눠보시면 됩니다. 3가지. 진짜 수준 낮게 표현해볼게요. 3가지. 그래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자, 첫 번째는 문제가 되는 정맥 있죠. 그거를 직접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제거하는 거죠, 제거. 그 두 번째는 그 문제가 되는 정맥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혈관 안에서 직접 막아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세 번째, 간단하게 마취도 없이 그냥 주사 갖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1번 첫 번째 걸 알아볼게요. 문제가 되는 정맥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방법은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아는 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제거해버리는 거니까 빡세긴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겠죠. 자, 첫 번째는 스트리핑 수술이에요. 스트리핑 수술이라고 왜 부르냐면 스트리퍼라고 하는 철사 가지고 혈관 끄집어내갖고 제거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피부를 절개합니다. 잘라야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혈관을 자르려고 하는 끝부분을 묶어서 나머지를 자릅니다. 자른 다음 스트리퍼라고 하는 철사 가지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수술이에요. 그냥 문제가 되는 혈관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좀 힘든 수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마취를 하려면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되게 좀 힘들겠죠. 그리고 상처가 남으니까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피도 되게 많이 나고, 그리고 막 스타킹 신고 다녀도 되게 좀 고생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근본 수술이니까 확실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비용은 싸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크리오 서저리라고 하는 냉동 수술이 있어요. 냉동 수술. 그거는 뭐냐면 상처를 좀 작게 내요. 작게 내고 혈관을 이렇게 갖고 잡아요. 잡은 다음에 자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혈관을 얼리는 쇠막대를 쭉 넣어요. 쭉 넣어서 얼리는 거예요. 그럼 피가 어쨌든 출혈이 많지가 않겠죠. 그렇게 해갖고 자르고서 그 혈관 자체를 쭉 뽑아내는 거예요. 얼려서 한다는 특징 때문에 냉동수술이라고 부르는 수술입니다. 스트리핑보다는 훨씬 간편하죠. 상처도 좀 작게 내고 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그 세 번째는 광투시 정맥 흡입 제거술이라는 게 있어요. 광투시가 뭐냐, 빛을 비춘다는 거잖아요. 투시, 여기서 비춰져갖고 내 눈에 보이게끔 하는 거죠. 정맥 흡입 제거술, 흡입해버리는 거예요. 쭉 하면서 흡입 제거술. 그렇게 해갖고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쪽에 구멍을 뚫어요. 그래갖고 관을 넣습니다. 그 라이트가 있는 관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피부의 그 바로 뒷면이니까 빛이 막 나겠죠. 이렇게 빛을 안에서 비추면요, 그 혈관의 모양이 다 보입니다. 그때 이제 수술실 불을 꺼요. 그러면은 그 혈관만 쫙 보여요. 그 움직임에 따라서. 그럼 그쪽 반대쪽에 구멍을 낸 다음에 흡입하는 관을 넣습니다. 그래갖고 그걸로 쫙 빨아들이면서 그 빛으로 혈관을 봐가면서 그걸 따라가면서 이렇게 흡입을 해가지고 없애는 방법이에요. 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자, 직접 제거하는 건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두 번째, 문제가 되는 정맥을 막아버리는 방법인데, 막는다라는 건 혈관 안쪽에서 뭔가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느다란 관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이제 인터벤션 시술이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혈관을 막아버려갖고 피가 흐르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하도 덜 걸리고 어쨌든 피가 흐르지 않으니까 낫겠죠. 정맥이, 잘못된 정맥에 피가 흐르지 않게끔 만들어서 이걸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열을 이용해서 혈관을 지져버리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하게. 또 하나는 약품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을 이용해서 하는 게 크게 또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레이저, 하나는 고주파. 이게 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레이저 정맥 폐쇄술, 정맥 폐쇄. 무슨 뜻인지 딱 나오잖아. 레이저로 정맥을 폐쇄시킨다, 이런 방법이에요. 이런 수술이 있습니다. 혈관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바늘구멍 같은 것만 남으니까 흉터가 거의 없겠죠. 혈관에 주사바늘 같은 걸 쭉 넣어요. 그 혈관 안에 레이저 섬유 있죠. 그걸 쭉 넣어요. 삽입해서 레이저 섬 끝에 나오는 열을 활용해가지고 혈관을 지져버리는 거예요. 지지면서 이렇게 쭉 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혈관이 쪼그라들겠죠.
그렇게 해갖고 막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하는 수술입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부작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레이저가 열이 1000도가 넘어가요. 되게 뜨겁겠죠? 혈관 안에서 열이 1000도가 나온다고 하면 주변에 어떻게 될지 생각이 드시잖아요. 주변 조직들이 화상을 좀 입을 수 있습니다. 화상 입으면 당연히 통증이 있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신경이 있는 경우에 열로 인해서 신경이 손상되잖아요. 그러면은 감각이 나 이거 하고 났는데 왜 이거 느낌이 안 오지? 뭐야 남의 살 같아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예전에 절개했을 때에 비해서는 정말 간단해진 거죠, 이거는.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게 고주파를 이용한 정맥 내막 폐쇄술이에요. 그래서 고주파 정맥 내막 폐쇄술 이런 게 이제 등장하죠. 이것도 똑같이 열을 이용하긴 하는데 레이저가 아니라 고주파를 이용하는 거예요. 고주파는 레이저에 비해서 열이 확실히 낮습니다. 한 120도 되는 열로, 그러니까 똑같이 혈관에 이렇게 쭉 넣어서 그 카테터를 넣어가지고요, 고주파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고주파가 나오면서 혈관을 이제 지그시 이제 대면서 이렇게 쭉 나오면 열 때문에 혈관이 단백질 변성을 일으켜가지고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하면서 혈관을 막아주면서 오는 겁니다. 당연히 열이 레이저에 비해서 낮으니까 화상 발생도 좀 적겠죠. 그러다 보면 통증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멍도 덜하고 회복 기간도 덜 걸리겠죠. 그리고 열로 인한 신경 손상 같은 것들이 레이저에 비해서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방법입니다. 대신에 레이저에 비해 비용이 비싸겠죠. 자, 그렇게 열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다가 이제 새로운 방법들이 나옵니다. 새로운 방법. 어떤 방법이냐면 열로 혈관을 망가뜨려 가지고 막아버리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냐. 그래서 화학약품을 활용한 방법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나실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데일밴드처럼 붙이는 그 반창고 보통 데일밴드라고 많이 불렀었잖아요. 그 상품이 제일 유명하니까 상품명으로 부르는 건데 베나실도 상품명이에요. 정확한 이름으로 얘기를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시아노 아크릴 레이트를 이용한 복제 정맥 폐쇄술이에요. 이게 풀네임이에요. 이게 근데 그냥 베나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아노 아크릴 레이트가 뭐냐면요, 의료용 본드예요. 본드를 이용해서 혈관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붙여서 막는 거. 그게 베나실입니다. 혈관에 관을 쭉 찔러놓고 관을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본드를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혈관을 꾹 눌러요. 누르면 이제 붙겠죠, 본드로. 그럼 피가 안 통하겠죠. 그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본드 갖다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열로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조직이 변성되거나 막 이런 부분들이 없겠죠. 그러니까 통증도 많이 없을 거고, 그리고 바로 생활도 가능하겠죠. 뭐 스타킹 신거나 뭐 이럴 필요도 없고 멍도 안 생길 거고 되게 간편하죠. 근데 이것도 뭔가 부작용이 있지 않겠어요? 있어요. 장단점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본드라는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간혹 있대요. 10에서 30% 정도가 알러지 반응을 좀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뭐 알러지 반응이라고 하면 또 되게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좀 벌겋게 이제 염증 반응처럼 되고 막 그런 게 있대요. 근데 그런 경우도 뭐 약 먹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그게 또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죠. 그리고 이제 본드 성분이 남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흡수돼갖고 없어진다 5년 정도 걸린대요. 뭐 근데 그건 뭐 중요한 것 같진 않고 본드 성분 남아있는 게 뭐 찝찝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일단 알려드립니다. 선택 문제긴 한데 뭐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용이 되게 비싸겠죠. 비쌉니다. 점점 비싸지는 것 같아요. 간편한 방법은 비싸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또 다른 방법이 또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클라리베인이라는 거예요. 클라리베인 수술. 이것도 상품명이에요. 원래 이름은 기계화학 정맥 폐쇄술이에요. 이게 이름이 왜 이렇게 돼 있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죠. 기계라는 말이 왜 붙었냐? 물리적인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혈관 안에서. 그래서 기계란 말이 붙었고 화학, 그걸 하면서 화학약품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화학 정맥 폐쇄술. 기계랑 화학약품을 이용해서 정맥을 막아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무슨 방법이냐면 똑같이 카테터를 혈관에 넣어요. 근데 이 카테터는 회전하는 카테터예요. 막 돌아요. 카테터가 있으면 끝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없다고 치고 이게 이렇게 막 돌아요. 이렇게 막 표현이 안 돼. 어쨌든 막 돌면서 그 혈관 내 벽 있죠. 벽을 막 긁어요. 물리적인 손상을 가하는 거죠. 혈관벽을 다치게 하면서 수축시키는 효과를 만듭니다. 이 카테터 회전하면서 벽을 막 긁어갖고 손상도 되는데 막 이게 수축이 돼요. 혈관이. 거기에다가 끝에서 뭐가 나오냐면 경화제가 막 나와요. 경화제. 굳히는 약 있죠.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망가지면서 굳어버리니까 이게 어쨌든 피가 통할 수가 없겠죠. 이 혈관을 그렇게 해서 분해시키는 거예요. 막 분해시키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카테터가 막 이렇게.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몸 안에 있다가 체내로 흡수되게끔 만드는 그런 수술입니다. 알러지 반응은 없어갖고 좋긴 한데 너무 긴 혈관 같은 거는 한꺼번에는 힘들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적재적소에 쓰시면 되겠죠. 의사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비용이 비쌉니다.
베나시라고 클라리베이는 비용이 비싸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간단하게 마취 없이 주사 갖다 치료하는 방법. 이거는 혈관 경화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사기로 혈관 막 나와 있는 데 있죠. 거기에다가 주사액을 넣는 거예요. 경화제를 그냥 거기다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혈관이 경화되면서 그냥 막히겠죠. 그렇게 그냥 치료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이거는 수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근본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이건 재발할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뿌리부터 줄기, 가지까지 다 문제가 있는데 그냥 가지만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뭐 재발의 가능성도 많고, 이건 뭐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냥 주사로 그냥 놓는 거예요. 지금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자, 하지정맥류 시술하고 수술에 대한 뭐 많은 종류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뭐 어떤 수술이 좋다 나쁘다 꼭 이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아, 내가 어떤 수술을 받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파악하시고, 제가 그리고 다음 화에서 하지정맥류에서 보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 시술은 이런 시술이라더라 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하지정맥류 수술과 시술을 했을 때 보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몸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또 쉽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의 문턱을 낮추는 김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